표시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 먼저 우리가 전문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요. 이게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죠. 불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불일치를요.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여기서 하자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하자.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자가 있느냐. 이 하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 딱 보면 의사 표시는 일치한데 하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하고 여기하고 구별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이것을 107조 뭐라고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표의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이것을 108조 이것을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르고 있다. 이것을 109조 차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자가 있다. 이것을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비진의 표시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읽으면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허위 표시죠. 그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요 착오라는 것은 뭐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기강박은 뭐죠? 사기강박은 의사 표시를 일치하나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의사 표시는 일치하나 하자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지금 착오하고요 비진의하고 허위 표시하고 구별은 어떻게 하냐? 구별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진의하고 허위 표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불일치를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기강박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보냐면 먼저 의사하고 이렇게 표시가 있죠. 표시면 의사하고 같은 말이 뭐다? 의사하고 같은 말은 내심적 효과 의사 이렇게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여기서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의. 알겠죠? 이것이 다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표시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또는 여기서 뭐라 한다? 표시 행위. 그 다음에 표시 행위로부터 뭐가 되는?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이게 여러분과 다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요. 여기가 같은 말이고요. 여기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럼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표시대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요. 무슨 주의가 있다? 의사주의가 있다 이 말이죠. 의사주의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건데요. 107조 1항 단서요. 여기서 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8조인데요. 108조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의사가 일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뭘 배우냐면
특히 여기서 표시주의라는 것은 표시가 유효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주의라는 것은 표시가 뭐가 된다? 표시가 무효라는 것이죠. 표시가 무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사주의, 표시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를 얘기한다, 불일치할 때를 얘기한다. 불일치할 때를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했을 때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유효,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거든요. 예외적으로 무효거든요. 알겠죠? 여기요,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이죠. 착오는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사기당 강박도 원칙적으로 뭐죠? 원칙적으로는 유효이죠. 사기당 강박은요. 원칙은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보면요, 여기 이제 유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표시가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107, 108, 109, 110조에서 보면 사기 강박은 이거 안 들어가요.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이런 말을 쓰잖아. 우리가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만 그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냐 무효냐, 무효냐 유효냐 이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되죠. 이것은 유효라는 것은 표시가 유효다, 표시주의라고 얘기해. 무효 그러면 무효, 무효는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표시가 무효니까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는 유효죠. 무슨 뭐다? 표시가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7, 108, 109조는 우리가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런 말인데, 비진입 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에 비진입 표시는 그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요,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표시가 무효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의사 표시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먼저 이제 또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 봐. 여러분 진이 있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여기 진이죠. 여기 진이를 뭐라고 그래요? 진이를 의사라고 얘기하죠. 의사가 있는 이 말이잖아요. 진이 있는 그럼 뭐죠? 의사가 있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저기 의사하고 뭐가 있죠? 표시가 있죠. 저기 의사를 보면 내심의 효과의사, 그 다음에 효과의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이가 바로 의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진이 있는 그러면 의사가 있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갑일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예요?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가 뭐죠? 자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나는 증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증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요, 표시도 뭐라 한다? 너 증여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증여 받을래? 이렇게요.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한 경우는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고 그 일치한 의사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치한 의사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여할 마음이 있어서 증여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준다는 말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을한테 등기하죠. 등기가 되면 이것은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말을 쓰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기는 진이 있는 의사하고 내 마음쪽 생각하고요, 내가 말하는 것하고 의사와 표시가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이럴 때는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말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그대로.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암기하느냐? 먼저 여기서요,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강박이라, 뭐죠? 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보면 진이 있는 할 때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런 말은 아니라고. 그럼 만약 오늘 같은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내가요 전화하죠, 친구한테요. 야, 오늘 학원 갈까 안 갈까 물어보죠. 오늘 비 오니까요, 나는 비 오는 날은요 어깨가 쑤셔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집에 누워있는데, 따뜻하게 누워있는데요, 전화가 왔단 말이죠. 야, 가자. 그런단 말이죠. 안 가면 그냥 우리 그냥 둘이 놀까? 이렇게 얘기해. 니니까서 놀까?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집 놀러 오면 큰일이잖아요. 또 왜요? 안 가면 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그냥 아니 학원 간다고 나오죠. 근데 학원 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책도 뭐 대충 챙겨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걸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학원을 가고 싶은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안 가면 우리 집은 놀러 온다잖아요. 그럼 하루는 놀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피곤한데요. 차라리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학원 가서
강의 듣고 앉아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차라리 그냥 학원 가서 강의나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법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지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법정 영화를 이제 한번 봐. 법정 영화. 법정 영화 보면 변호사가 신문한 거, 검사가 신문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할 때 보면 그렇게 하죠. 갑이요, 을을 살해하지 않았는데 갑이 을을 살해했다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 검사한테요. 그럼 검사가 신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며칠 전에 을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친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화나면 다 죽여버리죠. 자기 자식도 안 들어오면 죽여버리는데요.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 죽인단 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걔 내가 칼 안 닿을 거야. 나 걔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걔를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냐? 나는 죽일 마음이 있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받으니까 화나니까 그냥 얘기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죠.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요. 예, 아니로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쪽에서 말하고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면 신문 마치겠습니다. 딱 안 해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신문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보통 이제, 배심원 제도잖아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배심원들한테 뭔가를 임팩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면 어떠한 말로 이 사람의 신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끌어내고 어느 순간에 끊을 것인가. 말 다 들어줘봐. 그럼 이 사람 다 변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듣는 배심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말이 또 옳지 또 맞아 보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문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럼 그런 데는 더 이상 안 듣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법에서 말하는 진위는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고 왠지 안 가면 손해볼 것 같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또 딱히 또 집에서 혼자 할 일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학원 가면요 낮에 점심 때 같이 밥이라도 먹는데요 뭐 혼자 앉아서 밥 먹자니 그렇고 일단 학원이나 가보자 투덜대면서 꿍시렁꿍시렁하면서 온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으로 바라는 상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게 정답이죠.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뜻한다 이게 아니고 뭐다? 어떠한 의사를 내가 지금 어떠한 의사를 표시해. 알았어 나 학원 갈게 기다려 학원 가서 기다려 갈게 이렇게 어떠한 의사를 지금 내가 표시하고 있죠. 표시한다고 하는 표의자의 뭐를 얘기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진이 이렇게요. 그럼 두 번째 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뭐가 있냐? 두 가지를 알아요. 봐봐요. 신군부 사건인데요. 당시의 상황이 뭐냐? 전두환 정권이란 말이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전두환 정권이요. 그래서 기업인들 지금 박근혜하고 똑같죠. 이런 박근혜도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1대1로 면담을 해가지고요. 돈을 기부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은 당연히요. 세무조사 들어갈 것이고, 세무조사 들어가면 이거저거 다 까발릴 것이고, 그러면 또 세금 또 폭탄 맞을 것이고, 차라리 세금 폭탄 내는 것보다 돈 몇 푼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뭐란다? 당시의 상황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돈 몇 푼 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 말이죠.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증의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봐봐. 오늘 같은 날 학원을 안 오면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원을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침에는 학원을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요. 강박이죠. 우리가 이제 강박에 의해서나마 강박 나갔는데 증여하기로 하고 봐봐. 하기로 하고 내가 만약에 전두환 정권한테 강박을 당해. 만약에 당신들 돈 이렇게 전두환 정권에서 어떻게 하면 책정을 했죠. 무슨 30대 기업은 얼마까지 근데 그 외의 기업은 얼마까지 책정을 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총칼에요. 안 주면은 회사를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그걸 강박이지 뭐예요? 강박을 당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이라도 주고 내가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며. 생각.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생각. 이것을 뭐라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한번 보셔요.
강의노트 여러분 15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게 원칙이죠. 강의노트 15페이지. 강의노트 15페이지 보고 있죠? 네, 15페이지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의사표시와 불일치.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죠. 이 불일치에 대해서 의사주의하고 표시주의가 있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표시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표시주의는요, 표시가 유효, 표시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표시가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봐봐. 여기 107조하고 108조하고 109조에서는 유효다. 그 말은 표시가 유효다. 무효다 그러면 표시가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비진이 표시고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느냐. 양해. 우린 그것을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뭐라고 한다? 차고. 그래서 모르고 거기다 써. 모르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요. 그것을 무의식적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알고 그렇게 되냐 알고 그것을 뭐란다? 의식적 흠결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알고 그거 보면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고 그것을 의식적 흠결 모르고 있다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사이강박이죠. 하자 있는은 봐봐. 의사주의 표시주의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의사 표시가 뭐하니까? 일치하니까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박스를 봐봐. 이제 박스가 지금요 그 위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돼 있어? 비진 표시는 있는 거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 말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것이고 차고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그랬죠? 사기나 강박은 의사 표시는 일치하나 거기 줄고 일치하나 거기다 줄고 일치해. 알겠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일치하나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고 됐죠? 그래서 그 밑에요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 봐. 왼쪽 놔두고 오른쪽. 의사는 뭐라고 했지?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진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 보셔요, 이제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비진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비진위 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럼 보면 거기 107조를 한번 봐봐. 107조 제1항을 보면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런 봐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하고 세 가지죠. 이 중에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잖아요. 유효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유효는 뭐가 유효이다? 표시가 유효. 무효이다.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 여기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표시가 효력이 있다. 다른 말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줄 것이고 알았다는 것을 뭐란다? 악이라고 얘기해.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줄 것이고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것을 과실이라고 얘기를 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뭘 한다? 무효. 무효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러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 우리가 107, 108, 109조에서 유효이다. 뭐가 유효? 표시가 유효. 무효이다.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표시가 무효이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 표시가 유효이면 무슨 주의? 표시주의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면 전항은 뭐냐? 전항이라고 해서 뭐냐면 일항을 얘기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법조문 읽을 때 법조문 봐. 법조문 읽을 때 지금 여기 107조 그런데 1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것을 읽을 때는 뭐냐? 이것을 일항이라고 읽는 거야. 일항.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그냥 1만 돼 있어. 1. 그냥 1 이렇게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돼 있어. 1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1호라고 해요. 호. 가는 목유를 목.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 읽을 때. 알겠죠?
동그라미 되어 있죠? 동그라미 뭐라고 이거? 항.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일 그러면 뭐로 읽어? 호. 일 동그라미 없죠? 그냥 일이죠. 일호. 그 다음에 가나다가 나와. 그러면 가목, 나목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읽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봐. 제10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냐면 여기서 보면 이 항에서 전항이라고 돼 있어요. 전항이라는 것은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해. 앞에 있는 거. 그래서 1항을 얘기해. 1항. 전항이라는 것은 제1항을 얘기해. 앞전자를 써서 전항은 1항을 얘기한다고. 1 동그라미 돼 있죠? 그걸 얘기해. 만약에 전조 그러면 전조. 그럼 뭘 얘기해? 영은 107조죠. 107조니까 전조로 몇 조요? 106조죠. 그걸 얘기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어. 107조를 보면 법정을 보면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쪽 뭐라고 돼 있어? 그러나라고 돼 있어. 그러나?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리 봐. 이게 지금 뭐냐면 107조죠, 지금. 107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107조 제1항이잖아요. 1항이 뭐라고 쭉 돼 있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러나 여기 또 단 이런 말이 나와. 단. 그러나 단. 이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를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알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를 107조 제1항 본문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본문. 알겠죠? 그런데 그러나 되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단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를 그러나 앞에를 본문, 그러나 다음을 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본문, 단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내 말 지금 무슨 말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본문이다, 이것을 단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법조문 보다가 뭐라고 얘기냐? 자, 제 107조 제1항 단서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디를 봐야 돼? 그러나 다음을 봐야지. 알겠죠?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소리 크게 본문을 읽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항상. 그래서 법조문 다시 봐. 일 동그라미 뭐라고? 항. 그냥 일은 호. 가나 다는 목, 가목, 나목, 다목. 그러면 그러나하고 단. 이거 앞에를 뭐라고 그래? 본문. 그 후를 뭐라고 그래? 단서라고 얘기해. 그런데 어떤 법조문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 그렇게 안 되는데 말이 끊어지는 게 있어. 여기서 뭐라고 하고 돼 있고 또 뭐라고 하고 돼 있어. 그러나 단서는 없는데. 여기를 뭐란다? 앞에 있는 것에서 전문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래서 후문이다 이렇게 또 읽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200조 제1항 전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말을 딱 읽으면 말이 하나가 딱 끊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를 뭐란다? 전 앞에 있죠? 전이고 여기는 후고 뒤가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봐. 여기는 본문은 뭐로 한다? 본문은 원칙이라고 얘기하겠죠? 단서를 뭐로 한다? 예외라고 얘기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여기 보면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란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고 시험에 나냐?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무효란다. 이렇게 말장난.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무효란다. OX,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항상 말장난할 때 그 말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2항을 봐봐. 전항의 의사표시. 전항이 뭐냐?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이따 다 설명할게요. 여기 봐 이제. 우리는 보면 여기서 이제 비진의 표시로 보자. 이제는 비진의 표시요. 그럼 비진의 표시가 뭐예요? 진의는 의사죠.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를 했다?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줄 마음이 없어. 의사가 없어. 그것을 말한다? 진의죠. 진의가 없어. 진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라고 얘기하죠. 의사가 없는데 뭐란다? 표시를 하죠. 그걸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요. 그것을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면 비진의 표시를 쭉 보면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독일 민법하고 우리 민법하고 다른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독일 민법은 심리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희언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심리유보는 독일 민법은 유효로 보고요. 희언 표시는 뭐로 보냐? 무효로 봐요. 무효. 그럼 이 구별 차이가 어떻게 하냐?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요 월세를 올리고 싶어. 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월세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3년 4년을 같이 살았더니 정이 들어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어. 그럼 다른 집은 지금 다 100만 원 받는데 우리 집은 지금 60만 원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20만 원이라도 올리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직접적으로 가서 올려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냐?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벽지 좀 바르고 그래가서 아마 월세를 조금 올릴 건가 봐. 그러니까 싼 데 있으면 다른 데 한번 알아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가 벽지 발라줄 테니까 월세 20만 원 더 올려서 내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 유보는 뭐냐? 유보는 뒤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뭐다? 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은 뭐라고 얘기한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은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 비진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심리 유보라고 얘기해. 그럼 저쪽에서 물어보겠죠? 얼마를 올릴 건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만 원 올릴 건가 봐. 다른 데는 100만 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아, 나도 알아. 나도 그 정도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벽지 발라주면 나도 좋고, 그럼 20만 원 올리고 나도 살게. 나도 좀 미안하긴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신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돈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위 표시 심리 유보라고 그래. 독일에서는 이것을 물어본다? 유효로 봐.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비진위 표시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유효로 보는 거죠. 희언 표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명백한 농담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자들끼리 같이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 뭐 집안 얘기 나오죠. 그래서 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이렇게 얘기가 물어보면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다. 야, 니네 마누라하고 왜 싸우냐? 이렇게 싸웠다. 야, 그게 싸울 일이냐 이놈아?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할 때요. 야, 니네 같은 마누라가 어디 갔냐? 친구들이 봤을 때는 남의 마누라가 다 잘한 거 보여. 자기 마누라가 제일 못한 것처럼 보여. 알겠죠? 네 마누라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나 같으면 야, 업고도 가능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러면 친구가 뭐라 하죠? 야,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냐? 너가 그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죠. 남자도 그렇게 하죠. 너가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도 한 달 못 가서 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고마워. 그럼 나 니네 집 갈게. 하고 가면 돼, 안 돼? 가면 되냐고 안 되냐고. 그걸 우리 희언 표시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냥 농담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로 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가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 아닌데 고맙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지고 땡큐 하면서 가가지고 술값 계산하고 간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을 뭐라 한다? 희언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독일 민법에서는 무효로 봐. 무효. 알겠죠? 무효.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비진위 표시로 봐. 그러면서 통괄에서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원칙적으로 비진위는 유효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비진위 표시한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진위는 뭐예요? 비진위는 지금 나 혼자 지금 설레발 치고 있는 거죠. 나 혼자. 그것을 나 혼자 거짓말로 말하는 거잖아요.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나 혼자요. 그래서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얘기해요. 단독 허위 표시. 허위 표시를 뭐란다? 108조 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죠. 그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고, 통정이란 말고 통정은 둘이 짜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비진위는 나 혼자. 그래서 말한다? 단독 거짓말로 표시,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를 뭐라고도 표현한다? 단독 허위 표시. 그래서 보면 거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두 번째 가운데 보면 심리 유보란 말이 되어 있고요.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좀 약간 까맣게 되어 있죠. 독일 율법의 심리 유보화. 그 다음에 맨 밑에요. 희언 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독일 율법에서는 희언 표시는 무효로 보고 심리 유보는 유효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나라는 비진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비진위 표시를 했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희언 표시는 명백한 농담이잖아요. 농담도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 비진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진위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요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을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진위 그래가지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한 것이 최선이네. 이것을 뭐라냐 여러분 1번 뭐죠? 맨 위에 봐. 맨 위에 가운데 봐봐. 진인 의사표시 진이란 진종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가운데 되어 있잖아요. 박스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니까 특히 여러분요 2번 있죠? 2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비진입 표시는 이제 진짜 보는 거죠. 비진입 봐봐. 그럼 비진입 표시는 원칙. 그럼 봐봐. 원칙은 무슨 주의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만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잖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지?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지? 의사주의. 왜?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표시가 무효라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 의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요 의사 줄 마음이 없어요. 이 집을 증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비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표시를 하죠. 준다고 얘기를 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 그럼 표시주의니까 상대방한테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서하고 등기를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법에서는 알겠죠? 등기는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표시란 말이죠. 등기가 유효이죠.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비진이 표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례를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서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직서. 사립대요. 국립대 그러면 안 돼요. 국립대는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죠.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사기업들은 어때요? 자기의 상사가 자기를 못 사게 갈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사겠다. 저 사람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 말인가 고민해가지고 사표를 한번 살짝 한번 내보죠. 그럼 사표를 내면 사표를 낼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데 사표를 내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돼요? 그래 잘 됐어. 너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어 없어? 거의 없죠. 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지금 너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사표를 내면 어떡하니? 사표 찢으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기업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공기업이라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죠. 이런 경우는 표시한 대로 언제나 효력이 있어. 표시한 대로.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죠. 그럼 그 자리에서 아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대 교수가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죠. 비진이죠.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립대학교죠. 사립대학교는 사기업하고 똑같거든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죠. 그럼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이 사람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갑이요.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가 돼요. 사직서대로. 그럼 바로 어때요? 낚시통 메고 낚시하러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비진입 표시의 원칙은 뭐가 있냐? 원칙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 제출이다.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돼.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공통이다 이런 말이죠. 공통. 이름 혹시 이거 배웠나요? 공신의 원칙 기억나나요? 공신의 원칙 기억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죠? 집에서? 강의 안 듣고? 복습 같은 거 안 해요? 할 시간 없어? 여러분요. 먹고 살만하면 좀 해보세요. 알겠죠? 공신 원칙이 뭐예요? 지금 보면 이 건물이 누구 거예요?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인데 등기가요. 1번. 갑인데요. 2번요. 을이에요. 등기소를 위조했죠. 위조해서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을 앞으로 된 등기 무효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이 무효인 상태에서 이것을 3번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이 병은요,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생각하고 이전받아서 무효라고 생각하고 이전받아서 등기부에는 유효다 무효다 말이 없거든요. 이 등기가,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지금 등기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란다? 등기부를 뭐란다? 등기부를 공적 장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장부를 믿고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럼 등기부를 딱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신이라고 얘기하죠.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나는 그것을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유효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에 등기가 뭐더라? 무효이더라. 그랬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병이 소유자가 되지만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그러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병.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갑. 이렇게.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래하려면 어떻게 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럼 가서 물어봐야지. 당신 진짜 산 거 맞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 놈이요, 어디가 더 없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지옥인지 천국인지 아무튼 요단강을 건넜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요, 천국에 있으면 오라고 하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올 거 아니에요. 지옥에 있으면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알겠어, 이게 어디가 없으면. 그러면 가다가요,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어. 불안해서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 샀는데 그 부동산이 유효라고 생각하고 사지만 어떤 부동산 사기꾼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그 등기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온 등기다? 나는 뭐 폐가 망신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폐가 망신 왜 해요? 돈 가서 받으면 되는데 사기꾼이 돈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돈 못 받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그런데 107, 108, 109, 110조에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야.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비진입 표시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 착오로 취소가 돼서 무효,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 107, 108, 109, 110조는 무효가 됐죠? 그 다음 사람은 선의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의인 경우. 그래서 우리 아까 법조문에서 107조에서 법조문 한번 봤죠? 뭐라 나왔죠? 제2항에서 뭐라 나왔어? 전항의 무효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부터 107, 108, 109조에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정확히 보면 여기요,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갑이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인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는 줄 마음이 없어. 줄 마음이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는 준다고 얘기해. 준다. 증여를 할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해. 친구가 곧 사망 직전이야. 곧 죽을 놈한테 집 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위로해 준답시고 줄 마음이 없는데 너 빨리 깨어나서 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가 너 별장 하나 있는데 그거 너가 언제나 그거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내가 넣어 줄 테니까 너 거기에서 오랫동안 건강도 챙기고 살면서 오랫동안 살자. 같이 친구와 살자 하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빚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왔을 때요, 이놈은 지금까지 자기네 집 가가지고 자기네 집 놀러 갔어도 맹문 한 장도 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놈이요, 나한테 집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나한테 염장질해서 빨리 죽으라 하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표의자의 의사가 뭐죠? 비진이죠? 비진이를 뭐를 했거나 알았거나를 뭐라고 그래? 악이 또는 알았거나 또는이죠?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뭐라 한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왜? 지구상에 지금 갑하고 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당연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가 돼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봐봐,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라는 것은 을은요, 갑이 비진이한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 악이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소유자라잖아요. 반대로 해석해봐.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니까 뭐다? 선이다. 과실이다 무과실이다. 무과실이다. 그래서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선이라는 것은 우리는 민법에서 선이는 어떤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갑이 줄 마음이 없는데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을은 갑이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제 여기서 보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지금 뭐가 되죠? 등기가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했냐? 이 을이 이것을 또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죠. 이 병을 제3자라고 그래. 언제 처분하냐?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비록 무효이지만 그래서 잽싸게 병한테 팔면 돈 또 몇 푼 얻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해. 그래서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그 다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굴 때? 선이일 때, 선이이면 소유자가 된다. 선이라는 것은 이 등기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악이일 때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다음 내가 선의가 되죠. 내가 선의가 되면은 제3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요,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냐?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것을 무슨 법칙을 하냐?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이잖아요. 악이면 그 다음 사람요, 무는요. 무는 어떻게 되냐? 무는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이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무는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군사 용언이기 때문에 은폐라는 말은 은폐한다, 엄폐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은폐라는 건 뭐죠? 자기가 뭐 이렇게 우리 보면 뭐 진짜 상의가 보면 뭐 얼굴에 위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숨잖아요. 그걸 은폐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숨기는 거죠. 엄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굴 속에 들어간다거나 바위 뒤에 숨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숨는 것을 뭐죠? 엄폐라고 하죠. 엄폐.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소유자가 돼? 선이면 소유자가 되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죠. 그럼 완전한 권리자잖아요. 소유자라는 것은. 그러면 소유자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렇게 칠판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칠판이 딱 생겨가지고 내가 칠판 뒤에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폐물이죠. 엄폐. 내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숨는 거. 그러니까 저쪽 있죠. 저쪽 이가 지금 창고거든요. 이 창고에서 나를요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여기서요, 여자들은 선이, 남자는 악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여자 있고 남자 있잖아요. 선이고 악이고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선이고 악이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비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유효이죠. 그런데 이게 유효잖아, 유효.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여기 다시. 여기 병이 악이죠? 악이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선인가 아닌가 또 봐.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선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 사람이 악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다시 뭐가 돼야 돼?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제3자 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 공통이다, 이 말이 공통이다. 그래서 제3자는 뭐냐?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제3자의 첫 번째 제3자 병의 선의는 추정돼. 그러면 선의는 추정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 말 없으면 병은 선의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아무 말 없으면 선의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 선의로 봐버려. 그럼 병이 선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병이 선이니까 이 뭐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좀 이해됐죠?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소유자가 돼. 그럼 봐봐. 갑하고 을만 있다고 해봐.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유리해? 갑이 유리하죠, 소유자니까.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봐. 그러면은 누가 불리해? 갑이 불리하죠. 누가 소유자가 되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갑하고 을만 있으면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누가 유리해? 병이 유리하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요, 봐봐. 갑은 을하고만 있으면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병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 그것을 갑은 선의의 병한테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악의 병이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은 악의 병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부터 대항이란 말을 얘기해. 대항한다는 것은, 대항한다는 말의 뜻이 뭐야? 대항한다?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대항한다. 대항한다는 말은 봐. 갑은 을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병에게도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으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주장하지 못하면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갑은 을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병이 선이다. 그러면 선이면 을한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때 뭐라 하냐? 여기는 그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법정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하니까 제3자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제3자가 악이다.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다. 그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다? 갑이다. 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증명책임이라고 얘기했죠. 증명책임이 뭐냐? 이런 것이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을이 돈 1억을 변제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영수증을 못 받은 거야.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아유, 우리 친구 사이에 뭐 그러냐, 그냥 받는 걸로 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는 돈 빌릴 때 창증 받아놓고 내가 돈 갚으니까 영수증 안 준 거예요.
뭘 그러냐, 친구가 하면서. 그러놓고 나서 갑자기요, 일주일 있으니까요, 집에 소장이 날라왔어요. 갑이 우리 상대로, 뭐죠? 차용금 있죠? 차용금 1억을 변제하라고. 알죠? 소장이 날라왔다고, 소장이 날라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요, 현재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래가지고 을이 돈을 갚았어, 안 갚았어? 갚았죠? 돈을 갚았어. 여기까지만 누가 유리해? 을이 유리하죠. 돈 갚았으니까. 근데 영수증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누가 불리해? 을이 불리하죠. 자기는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이 불리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돈을 안 받았다고 갑이 증명을 해야 돼요. 을이 돈을 갚았다고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요, 증명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 사람이 나는 현금으로 갖다 줬는데 우리 집 현금 없는데 우리 집 현금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증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한테 내가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재판할 때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요? 을이 나는 돈을 어땠다? 갚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돈을 갚았다고 자기가 영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 돈 갚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계좌이체를 시켰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줬는데 수표로 줬으면 수표 발행한 수표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을은 돈을 또 갚아야 되는 거죠. 이걸 증명책임이라고 그래. 그 증명책임은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유리하게 될 사람이. 그래서 을이 증명을 하죠. 을이 뭐라 한다? 내가 그때 돈 갚으러 갈 때 친구 A가 같이 동행했다. 그래서 A가 있으니까 A가 증인이 나왔죠. 당신 돈 갚은 거 봤습니까? 봤다고 얘기하죠. 봤다. 그럼 증인이 나타났죠. 그럼 누가 유리해? 을이 유리해. 누가 불리해? 갑이 불리하죠. 그러면 갑이 또 뭐라냐?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증명하면 또 갑이 뭐라냐? 나는 을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럼 나는 을이라는 사람 모른다 전혀. 처음 본다. 저 사람 처음 본다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갑이 유리하고 또 을이 불리하죠. 그러면 저쪽 재판소에서 어떻게 증명한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CCTV를 가지고 있다가 하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재판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계속 이렇게 연기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CCTV를 가져왔어. CCTV를 가져왔는데 사람은 보이긴 보이는데 힘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재판장에서 그러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정해가지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기관에 맡겨가지고 다시 어떻게 와라 하죠. 그럼 또 재판이 또 연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재판 한 번 하다 보면 주고받고 하다가 몇 번 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리한 사람이, 현재 불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돼. 아무 말로 쓰면 제3자는 선의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 누가 유리하다? 병. 누가 불리하다? 갑. 그래서 갑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서 병 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이걸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한다? 너는 악이다. 이걸 증명해야 되죠. 증명을 못하면 누가 소유자다? 병.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3자는 선이라고 했죠. 선이인데 과실이 있든지 선이인데 무과실인지 그것을 불문해. 선이인데 과실이 있든지 무과실인지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 그래도 소유자.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 제3자가요, 갑하고 을의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이것을 뭐란다? 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요, 갑하고 을하고는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107, 108, 109, 110조에서 모두가 다 공통이야. 모두가 다.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통정의 표시 한번 볼 텐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여기가 다 공통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것을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를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